안녕하세요. 호호, 벌써 월요일이에요. 반가워요. 반가. 너무 힘든 월요일이었어. 월요일은 언제나 힘들거든요. 파이팅. 언니, show your face. 안 돼. 은퇴해야 돼. 지금 보여주면. 오늘 저는 가족 만나고 왔어요. 가족 만나고 방금 회사 와서 라이브 켰습니다. 엄마도 만나고, 오빠도 만나고, 서울 사는 친척들도 만나고, 아빠도 그랬습니다. 고양이는 안 만났어요. 고양이는 집에 있고. 네. 오늘은 바로 시작해버릴까봐요. 라디오. 오늘 이거 대본을 언제 쓰냐면 토요일까지 사연을 받고 일요일에 이제 회사 직원분께서 그 사연 받으신 거 리스트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제가 일요일 한 오후 일찍쯤에 제가 그거 정리된 파일을 받아요. 사연 다 적혀있는 파일을 받아서 근데 이제 보통 일요일에 일정이 항상 있다 보니까 스케줄 끝나고 이제 숙소 와서 저녁에 사연을 다 읽어봐요. 언제 읽냐면 이제 퇴근하고 와서 샤워 다 하고 다 씻고 잘 준비하고 누워서 이제 침대에서 아이패드를 이렇게 켜놓고 사연을 다 읽어요. 어제도 다 읽었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자기 전까지 계속 읽다가 마지막 거 읽고 딱 잠들었어요. 근데 잠들기 전에 이제 사연이 꿈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걸 읽고 내가 똑같은 꿈을 꾸는 거 아닌가 싶고 무서운 꿈도 막 있다 보니까 나도 저 꿈 꿔버리는 거 아니겠지? 이러면서 잤는데 꿈 하나도 안 꾸고 완전 깊게 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대본을 다 써왔는데 재밌었어요. 제가 사연을 10개씩 항상 고르는데 10개 이제까지는 운 좋게도 딱 10개가 뽑혔어요. 만약에 100개가 온다고 하면 그 중에서 딱 이제 10개가 딱딱딱딱 나왔어요. 딱 고르면 딱 10개네? 럭키 이랬는데 오늘은 13개인가? 14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재밌는 걸 이렇게 딱 가져오니까 모아보고 세보니까 14개인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여러 번 계속 읽고 진짜 눈물을 머금으며 10개를 셀렉을 했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물론 제 사연도 아니고 여러분이 재밌는 거 보여주시는 걸 저는 읽어드리는 것 뿐이지만 정말 재밌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진짜
시간 남으면 이제 번외편으로 못 골라진, 안 골라진 이 재밌는 이야기도 몇 개 또 들려드릴게요. 재밌는 게 많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네, 시작해볼까요? 아, 물을 안 가져왔네. 괜찮아. 네, 여기는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입니다. 저는 DJ 도리, 편하게 돌디라고 불러주세요. 돌디. 네. 오늘이 2026년 6월 1일 월요일이죠. 6월이에요, 여러분. 6월. 5월 아니에요. 6월이에요. 6월입니다. 이제 절반을 넘겨버렸어요. 1년에서 이제 절반이 넘어가 버렸고, 네, 저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왔으면 하는 그것이 옵니다. 여름이요. 여름이 옵니다. 모기도 오고요. 벌레들 아주 총집합해서 오고, 땀도 나고, 습하고. 또 이제 한국이 되게 습하잖아요. 그 여름에. 이 습기가 저희를 찾아옵니다. 곧. 에어컨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의 시기가. 근데 뭐 여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어떤 계절이든 잘 재밌게 보내면 장땡이죠 뭐. 네. 아무튼 월요일이 끝나기까지 2시간이 남은 지금, 여러분이 도란도란과 함께 일주일을 잘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도희의 도란도란 시작합니다. 빠밤. 네. 댓글. 더운 게 제일 견디기 힘들어. 인정합니다. 그리고 뭔가 뭐랄까, 겨울에는, 그러니까 저는 여름에 시원해지는 것보다 겨울에 따뜻한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여름은 더워서 에어컨 틀면 금방 추워지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추워서 따뜻하게 해도 계속 따뜻하게 느껴요. 뭔가 그거를 잃지 않고 더워진다기보다 그냥 계속 따뜻하니까 행복하고. 근데 여름에는 어느 순간 춥다고 느낄 때도 와버리니까 저는 그냥 따뜻한 게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시원한 것도 좋은데. 맞아요. 겨울에 나른해지는. 저희 숙소는 아직 에어컨을 안 틀고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덥지는 않아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노래는 옆에 그냥 BGM처럼 틀어두는 거라서 제 말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오늘 도희의 도란도란과 함께하는 사연 주제는 아직도 기억나는 이상한 꿈입니다. 재밌는 주제죠. 저는 사실 잠을 되게 깊게 자는 편이라서 다행히도 꿈을 기억을 못해요. 이게 꿈을 안 꾼다고 표현하는 것보다 그 기억을 못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다고 하더라고요. 꿈은 보통 다 꾼대요. 이제 꿈이라는 게 잠들었을 때 이제 몸은 잠들었지만 뇌가 깨어있을 때, 그때 그게 꿈을 꾸는 거래요. 그 뇌가 깨어있으니까 꿈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뇌까지 그냥 깊게 자버려. 그냥 완전 깊게 자면 이제 꿈이 아무리 꿈이 꾸어지고 막 이렇게 머릿속에 꿈이 재생되고 있어도
나는 자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저는 완전 딥 수면을 하기 때문에 꿈을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요즘에는 꿈을 되게 자주 꿔요. 근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부터냐면 올해 1월부터, 올해 그냥 올해부터인데 제가 올해 초에 그 꿈 관련된 책을 하나 읽었었어요. 소설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그게 막 에세이 같은 건 아니고 소설, 그냥 귀여운 소설책이라서 막 그렇게 그냥 재밌게 읽었는데 그 책을 다 완독하고 난 순간부터 제가 꿈을 기억하기 시작한, 그 꿈을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는 진짜 자주 꿔도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일주일에 5번 이상은 꿈을 꿉니다. 네. 꿈을 꿔요. 막 완전 자고 일어났을 때 막 개운하지 못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깊게 자는 건 똑같은데 꿈을 꿔요. 한 3초에서 5초 정도? 꿈은 원래 되게 짧게 꾸는 게 맞죠. 제가 메이 언니한테 요즘 꿈을 꾼다 했는데 근데 어차피 꿈 한 3에서 5초면 끝나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더니 메이 언니는 꿈을 계속 꾼대요. 신기해요. 저희 엄마도 꿈을 매일매일 꾼대요. 저는 꿈을 진짜 그 일어나기 직전에 한 체감 5초 정도, 체감 5초 정도 진짜 막 5초 정도에서 그 핸드폰 카메라에 타임랩스 기능 있잖아요. 엄청 빨리 감아지는 거. 그거 한 거 마냥 그냥 한 번 차라락 보여주고 끝나요. 그래서 기억도 잘 못하고 그냥 뭐 꿈에 나온 사람 정도 기억하거나 가끔 꿈을 기억하거나 하는데 예, 저는 깊게 자는 게 더 중요해서 꿈도 그냥 평범한 거 꿔요. 그냥 막 애들은 되게 특이한 것도 꾸고 하는데 저는 그냥 평범한 일상 꿈, 농사 짓는 꿈, 막 이런 거. 그냥 학교 돌아간 꿈. 그런 거 꾸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재밌는데 재밌긴 한데 그냥 어차피 기억력이 안 좋다 보니 저한테 막 큰 영향이 없나 봐요, 꿈이. 자각몽 같은 것도 막 꿔보고 싶은데 저는 꿈에 있으면 완전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메타 인지라고 하나요? 그런 게 아예 이 작용이 안 하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냥 이상한 일 있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냥 꿈에서 갑자기 승주가 리더래. 근데 꿈에서 나는 아무 생각 없어. 맞아, 승주 리더지. 이러고 그냥. 현실에서는 제가 되게 그런 이렇게 뭔가 눈치를 보는 편인데 주변에 꿈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어. 진짜 꿈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러려니 하다가 한 번도 꿈을 꿈이라고 인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각몽 꾸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신기해요. 아무튼 네, 넘어가 보자면 이번 주제에 탑승을 못했다고 해서 사연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또 매주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또 이제 다음 주제에 맞춰서 재밌는 사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무슨 노래 들을 거냐면 Say My Name의 델룰루 솔룰루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 때 Say My Name 노래를 하나씩 듣고 있는데 이제 이 노래 다 들어버리면 뭘 들어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이제 피디님 노래를 틀어야 될까요?
명곡이 또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듣고 오겠습니다. 이 델룰루 솔룰루의 뜻을 아시나요? 델룰루 솔룰루의 이제 원문은 델루션 is solution인데요. 망상은 해결책이다. 망상은 때때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진 문장인데요. 관용구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그렇구나. 맞아요. 망상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죠. 이 뭔가 망상이라는 주제가 꿈이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노래를 선택해봤습니다. 어쩌면 꿈이 우리의 이 길을 해결해줄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예지몽이라던가 아니면 꿈에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이게 실은 또 다른 꿈의 차이. 꿈을 넘어서 지친 세상이 돼가. Come true, come true. I don't wanna waste my time. 모든 뜻대로 해. Go so well. We go anywhere. 생각나는 꿈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잊을 수 없는 꿈이에요. 엄청 어렸을 때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11살 때 만 나이는 9살 때쯤에 꿨던 꿈인데 이제 저는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거실에 이불을 깔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어릴 때니까 저는 일찍 자고 엄마는 아직 안 자고 이제 제 옆에 근처에서 빨래를 개고 계셨고 저는 이렇게 잠들었는데 꿈에서 제가 할머니 집을 간 거예요. 할머니 집 거실에서 소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앞에 모르는 인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자의 인형. 근데 그 인형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막 이렇게 뛰어다녔어요. 거실에서 뛰어다니고 쫓아오고 이걸 반복하다가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너무 무서웠는데 그때 뭔가 이 꿈 공간이 흐릿흐릿해지면서 제가 누워있는 진짜 이 실제 우리 집 천장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 반, 천장 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구나 다행이다 이러고 빨리 깰래 막 이러고 몸을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꿈에서 깼어요. 깼는데 너무 졸린 거야. 깨서 엄마한테 엄마 이랬는데 아직 안 잤어 얼른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꿈은 이제 끝났겠지 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근데 이 감자마자 그 꿈이 다시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꿈에 다시 들어가고 힘겹게 눈을 뜨면 원래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감으면 꿈, 뜨면 우리 집 해서 그날 너무 자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자마자 꿈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새 이제 완전히 잠들어 버렸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냥 눈을 감자마자 이게 잠든 것도 아니에요. 눈을 감자마자 꿈에는 들어가는데 막 옆에 엄마가 빨래 개는 소린 다 들려. 근데 꿈은 계속 시작돼. 눈을 감을 때마다. 그래서 그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 그때 되게 자고 싶지 않았던 기억. 그런 제가 잠을 사랑하는 소녀가 되었네요. 네. 아무튼 잠은 깊게 자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밤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돌리.
얼마 전 너무도 피곤한 하루를 끝마치고 기절하듯 잠들었다가 겪었던 저의 블록버스터급 꿈을 소개해 봅니다. 그날 꿈에서 눈을 떠보니 제가 있던 곳은 방이 아닌 끝도 없는 바다 한복판이었습니다.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둥둥 떠 있는데 저 멀리서 온몸을 진동시키는 거대한 울음소리와 함께 어마어마한 크기의 흰수염고래 한 마리가 물보라를 일으키며 다가왔습니다. 그 압도적인 자태에 감탄하려던 찰나, 이 고래가 갑자기 제 머리 위로 솟구치더니 거대한 꼬리 지느러미로 바다 표면을 쾅! 내리치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충격에 으악! 비명을 지르며 번쩍 눈을 떴는데 몸이 아래로 푹 꺼진 느낌이 너무 생생했고 방 안 시야도 묘하게 낮아져 있더라고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싶어 불을 켜고 확인해보니 얼마 전 당근으로 싸게 업어온 중고 침대의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이미 안쪽에 금이 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피곤했던 제가 잠결에 한쪽으로 거칠게 뒤척이자 뚝 부러진 거였죠. 침대가 쿵 주저앉은 그 물리적 충격에 너무 피곤했던 저는 잠에서 깨는 게 아닌 오히려 어마어마한 크기를 가진 흰수염 고래의 꼬리치기라는 엄청난 꿈을 제조해낸 거였습니다. 고래가 준 신비로운 여운은 순식간에 달아났고 새벽 3시에 내 돈을 중얼거리며 딱딱한 방바닥에 이불을 깔았습니다. 누워서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등을 타고 밀려오는 바닥의 딱딱함과 함께 뼈저린 교훈이 남더라고요. 돌디, 그리고 도란도란 청취자 여러분, 소중한 허리와 정신 건강을 위해 침대는 그냥 꼭 새 걸로 사세요. 신청곡은 제 침대 다리를 부러뜨리고 간 꿈속 주인공에게 바치는 YB의 흰수염 고래 신청합니다.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라는 가사가 밤새 장렬히 전사한 제 침대 다리의 심정 같아서 가슴이 미어지네요.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침대 마음이 아파하네요. 하지만 선곡 센스가 좋습니다. 들어볼까요? 명곡이지요. 근데 되게 신기하다. 뭔가 꿈이 미리 알고 있는 느낌이라 되나? 이게 인간의 이 오감, 육감인지 모르겠지만 침대 다리가 부러질 걸 어떻게 알고 꿈에서 딱 이렇게 해줬을까? 그 흰수염 고래가 꼬리로 바다 이 표면을 쾅 치는 순간에 침대 다리가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개연성이 딱 맞도록 꿈을 어떻게 제조했을까? 신기하다. 꿈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지몽도 뭔가 실제로 이 사례도 있고 저도 예지몽 가끔씩 꾸다 보니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가사 이쁘다. 뭘 있다. 전 나중에 락 장르도 해보고 싶어요. 이 저의 노래 실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장르를 도전해보고 싶어요. 락도 히. 일렉 기타는 저는 평생 기타는 못 칠 것 같아요. 내가 과연 기타를 칠 수 있을까? 돌디도 락이라고요? 그러네요. 락!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아이짱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희 언니, 안녕하세요. 최근에 꾼 꿈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제 꿈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엄마가 차로 마중을 나와주신 거예요. 기쁜 마음에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미니어처 자동차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엄마가 한 발을 자동차에 올려놓고 킥보드처럼 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엄마와 손을 잡고 바닥에서 고작 몇 밀리미터만 뜬 채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건 마치 유령이 된 기분이었죠.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동차 기름이 다 떨어졌다며 차를 주머니에 넣었고 결국 걸어서 집에 돌아갔어요. 그리고 돌아간 집은 친구 집이었습니다. 돌아간 집이 왜 친구 집이었던 건지는 좀 이해가 안 갔지만 잠에서 깬 후 엄마한테 그 꿈을 이야기했더니 다행히 복수하시더라고요. 전 일본에서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일본에서는 꿈 내용을 남에게 말하면 그 꿈을 잊지 않게 된다고 해요. 언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노래는 아이즈원의 환상동화 신청합니다. 그렇군요. 이 노래 제가 아이즈원 선배님 노래 중에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저는 막 꿈 내용을 남에게 말하면 잊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확실히 남한테 얘기를 하면 잊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공부하듯이 막 내가 외우려는 거 남한테 설명해주면 나도 외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원리는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상 앞으로 재밌는 꿈을 꾸게 된다면 뭔가 잊지 않고 싶은 꿈을 꾸게 된다면 무조건 말하겠습니다. 저는 엄마한테 말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는 꼭 엄마랑 항상 같이 얘기해가지고 통화로. 제가 말이 많은 건 엄마를 닮아서입니다. 저희는 수다 메이트거든.
아, 프롬에서도 말해달라고요? 근데 저는 실제 제 이제 고향 친구들 나오는 꿈이나 그런 걸 많이 꿔서 뭔가 너무 사적인가 싶기도 하고, 친구가 많이 나왔는데 이름을 언급할 수 없으니 설명하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로미한테도 공유 가능한 아주 재미진 꿈을 꾸면 꼭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기억을 못해서 말을 못해요. 열심히 기억해볼게요. 친구 A, 친구 B. 맞아요. 그렇게 최대한 설명하고 싶은데 친구가 A, B, C, D, E, F, G까지 나오면 너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 그래도 언젠가 친구 G까지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래. 진짜 노래 높아. 멋지다. 네, 명곡 듣고 왔고요. 재밌는 이야기였습니다. 와우! 이제 확실히 여름인 게 느껴지네요. 습합니다. 습해요. 아무튼 그럼 세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이 사연은 도도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왕 크니까 왕 힘들다. 저는 왕 큰 강아지를 왕 좋아합니다. 진짜 너무너무요. 그래서 그런가? 꽤나 자주 꿈에서 어릴 적 키우던 찹추 2마리와 노는 꿈을 꾸곤 합니다. 찹추는 아마 골든 리트리버를 말하는 거겠죠? 네. 늘 그때 그 모습으로 마당에서 뛰노는 게 다였는데 이번엔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복한 산책도 잠시 제 앞으로 새 한 마리가 후다닥 제 앞을 지나쳐가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찹추들은 신이 나서 막 쫓아가는데 제 몸은 어릴 때 그대로고 애들은 왕 큰 찹추 2마리다 보니 질질질 끌려가며 무릎도 다 갈리고 제발 멈추라고! 목 놓아 애원하는 찰나 딱 잠에서 깼습니다.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나 했더니 제가 침대에 엎드려서는 슈퍼맨 포즈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막 허리도 아프고 어이없기도 하고 그치만 행복했다 하는 꿈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이상한 사람인가 싶지만 그래도 왕 큰 강아지는 최고니까요. 노래는 콜드의 Your Dog Loves You 신청합니다. 귀여운 사연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읽고 찹추가 그 골든 리트리버를 말한다는 거를 제가 검색해봐서 알았어요.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표현이 찹추? 뭔가 이 볼살을 만지는 이 의성어 같아. 찹추 찹추. 네. 아무튼 제가 이 노래를 도란도란 플레이리스트에 넣으면서 먼저 들어봤는데 가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잠깐! 이거 뒤에 추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사연 뒤에 PS가 있었는데 내가 대본에 그거를 안 썼네. 분명히 있었어. 추신. 분명 추신 있었는데 잠시만요.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추신. 네, 추신. 마리아 둘이야. 내 꿈에 자주 나와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보고 싶어. 그래도 산책은 나중에 만나서 하자. 나 이제 허리 아픈 나이야. 라고 추신을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예쁜 사연이네요. 저는 찹추 2마리라고 한 게 그냥 이 2마리만 말한 건 줄 알았는데 이름도 둘이 말이 2마리네요. 귀여워요. 언젠가 꼭 두리야 마리와 또 산책을 하게 되는 날을 기다리면서. 가사가 강아지를 생각하면서 쓴 가사 같아. 가사 좀 읽어드리면, 난 가끔 걱정이 돼. 세상이 너와 날 외면할 때. 그래, 사실 난 겁쟁이야. 좀 예민하고 소심할 뿐인데. 하지만 괜찮아. 넌 유일한 내 편. 다시 태어나면 내가 먼저 널 안아줄게. 우린 같은 걸 보면서 약속해. 이렇게 네가 날 안아주면 말을 건네지 않아도 서로를 바라봐주면서 웃어줘. 함께하는 순간 한 번 더 안아줘. 라는 예쁜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란도란 끝나고 언제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 반려묘 또 다른 반려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 많으시니까요. 예쁜 노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네 번째 사연은 갱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 이 꿈 제가 고를 때 참 이 어이없는 소재 하나가 있어서 네, 고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저는 꿈에 도희가 나올 때마다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프롬의 꿈 내용을 보내놓는데요. 가장 최근에 프롬에 보냈던 꿈 내용입니다. 꿈의 배경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운 학교였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공지를 하나 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반에서 노래 대회 나갈 사람 1명, 그리고 구경 갈 사람 1명을 찾으시는 겁니다. 근데 말이 찾는 거였지 사실상 반강제로 고르시더라고요. 대회 나갈 사람으로는 제가 꿈을 꾼 그날 과제한다고 12시간을 같이 붙어있던 친구가 간택당했고 저는 이제 관전자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장으로 가는 픽업 차량 문을 딱 열었는데 차에 도희가 다소곳이 앉아있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했더니 제 친구랑 도희가 듀엣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속으로는 아니 김도희 듀엣 무대를 직관한다고? 나이스를 외치며 그렇게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대회장에 참가자들만 바글바글하고 관객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대회장은 약간 쇼미더머니 1차를 보는 그런 체육관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하며 뻘쭘하게 옆에 서 있었는데 대회 룰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참가자들의 감정 표현과 호소력을 극한으로 테스트한다면서 무작위로 어떤 글귀를 보여주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그 글귀와 어울리는 노래를 선곡해서 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반드시 오열하며 부를 것. 속으로 아니 무슨 이런 대회가 다 있어? 하며 의문을 가진 찰나 심사위원석을 보니 탑급 가수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1초 만에 대회의 철학을 느끼면서 그럴 수 있지 하고 바로 납득해버렸습니다. 그 후로 순서 뽑기를 진행했는데요. 저희 팀 순서가 30팀 중에 맨 마지막 30번째였습니다. 하염없이 보는데 참가자들도 정말 화려했습니다. 남자 아이돌, 개그맨들도 나오고 제 현실의 친구들도 나오고 이상하다고 충분히 느낄만 하지만 꿈에서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렇게 무대를 보면서 지쳐갈 때쯤 옆에서 도희가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도희를 잡고 흔들며 도희야 자면 안 돼. 목 잠긴다. 네 실력이면 여기서 무조건 1등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렇게 한참을 열을 올리다 보니 어느덧 점심시간이 됐고 주최 측에서 도시락을 나눠주더라고요. 굉장히 허기졌던 저는 젓가락을 들고 도시락 뚜껑을 딱 연 순간 내 눈을 떴습니다. 제 친구와 도희는 무사히 오열하며 듀엣곡을 마쳤을까요? 사실 김도희 오열쇼를 직관하지 못한 게 아직도 좀 아쉽긴 한데 그렇다고 현실에서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하. 신청곡은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 와글와글 하는 그런 데서 와글하는 데가 같이 부른 Die For You입니다. 네, 혹시 번역이 안 될까봐 다시 말씀드리면 신청곡은 위켄드와 더 위켄드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부른 Die For You입니다. 대회장 가는 차에서 이거 부를까? 하고 연습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라디오에도 잘 어울리는 노래일 것 같아 신청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노래 너무 좋죠? 저도 이거 연습했었어요. 좀 다양한 노래 해보고 싶어서. Just can't say I don't love you 'cause I love you. Yeah. I'm gonna let you know, tell the truth. Baby, let me tell the truth. Yeah. You know what I'm thinking, see it in your eyes. You hate it when you me, hate it when you cry. I'm lonely, especially in the night. I'm scared I miss you,
Because every time I don't want to leave, I can't fall in love. Ain't working cause you're perfect, and I know I can walk away. Oh, even though we're going through it and it makes you feel alone, just know that I will die for you. Baby, I will die for you. Yeah. Baby, I will die for you. Yeah. 와, 진짜 이 비눗방울 같은 음색. 와우. Thinking, see it in your eyes. Won't be happy when you cry. 아, 오열. 아, 근데 울면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울어도 목이 안 잠길 그런 프로 가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막 울기 시작하면 소리가 안 나오는 타입이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울컥해가지고. 제가 우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역시 good song입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사연이었고요. 네. 그러면 5번째 사연, 벌써 5번째입니다. 5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닉네임 라벤더 좋아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돌디님. 도란도란 애청자이자 돌디를 응원하는 루미입니다. 도란도란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사연이 점점 재미있어지는데요. 듣다 보면 나는 인생을 너무 평범하게 살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용기 내서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저는 가끔 로또 번호를 받는 꿈을 꾸는데요. 예전에는 번호 2개, 3개 정도만 알려주는 소소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당첨은 한 번도 안 됐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무려 5개의 번호를 받는 꿈을 꿨습니다. 어떻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번호만큼은 너무 또렷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잠에서 깨자마자 핸드폰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아, 됐다. 이거 진짜다. 이번엔 진짜 최소 3등이다. 근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해보니 번호를 5개 받았으니까 이거 내가 하나만 더 맞추면 1등이잖아. 그 순간부터 저는 사실상 로또 1등 당첨자였습니다. 꿈에서 받은 5개 번호에 1번부터 45번까지 하나씩 더 붙여서 무려 45장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혹시 꿈이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번호들만 이렇게 피해서 나름대로 조합한 로또도 5장 추가 구매했습니다. 총 50장. 50장을 5장을 50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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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장
이 정도면 나는 이제 부자다! 그리고 추첨일까지는 행복했습니다. 부자가 되면 뭘 할지. 세마넴 펜사 무한으로 가기. 세마넴한테 커피차 보내기. 혼자 별의별 상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운명의 추첨날. 결과는 네, 로또는 역시 로또였습니다. 5등도 안 됐습니다. 5,000원도 못 받았습니다. 50장을 샀는데. 꿈에서 번호를 5개나 알려줬는데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꿈은 로또 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라 로또의 유혹을 이겨내고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라 라는 경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된 상상만큼은 정말 행복했네요. 혹시 돌리는 꿈이 뭔가를 알려준 적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노래는 아이유의 좋은 날 신청합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상상했던 모든 날들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네. 행사 맞지? 그래도 뭐 상상만으로 행복했다면 일단 행복은 행복이니까요. 하늘은 더 파란 건지 빵빵빵. 언젠가 꼭 로또 1등 당첨되길 기원하며 하나 못 들은 척 지워버린 척 나에게 시작할까 못해. 댓글에 꿈에 나온 거 빼고 하면 당첨률이 더 올라가겠는데 라고 하시는데 제 생각도 뭔가 이제까지 로또 번호를 알려주는 꿈을 몇 번 꾸셨는데 그 번호들로 당첨이 한 번도 안 된 걸 보면 그 번호들을 제외를 하라는 거 아닐까요? 못했던 날 울면서 할 줄은 어떡해. 새로 바뀐 내 머리가 별로였는지 뚱뚱뚱뚱뚱 꼭 나왔던 옷이 실수였던 건지. 저 로또 사본 적이 있어요. 그 성인 됐을 때 20살 되고 얼마 안 됐을 때쯤 샀었어요. 매니저님이랑 같이 가가지고 한 장 샀는데 그 매니저님은 5,000원 되고 저는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 뒤로는 사본 적 없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했던 모든 말 저 하늘 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울면서 할 줄은 나 몰랐던 말 나는요 좋은 걸 어떡해. 보고 그런 슬픈 말은 하지 말아요. 철없는 건지 조금 주는 건지 믿을 수가 없는 걸요. 잠은 자고서 수동으로 제가 골라서 했는데 안 되겠더라. 못하더라구나 나는요 웃다가 좋은 걸 하나 둘 I'm in my dream. 숨이 부족하다. 이렇게 좋은 날
네. 이 3단검 정말 높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노래가 정말 높은 노래라는 것을 바로 체감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다음 사연 읽어볼까요? 네. 벌써 6번째 사연입니다. 물 좀 마실게요. 오, 로또 3등은 돼본 적이 있는 루미분이 있네요. 와, 3등이 어떻게 되지? 댓글에 잠 온다. 눈 뻐끔뻐끔. 졸리면 자러 가도 돼요. 다시 보기 보면 되니까요. 오늘은 진행이 빠릿빠릿하군요. 맞습니다. 좀 덥네. 역시 더워. 잠시만요. 제가 밖에 상황을 보고 문을 열어둘 수 있으면 한번 열어둘까 봐요. 덥다. 아, 시원해. Let me see. 지금 더워서 문 열었어. 아, 시원해. 네, 시원합니다. 시원하지만 이제 세이마님 연습 중이기 때문에 문을 또 다시 닫고 왔고요. 네, 댓글에 키키키가 가득하네. 방금 고양이 소리? 나 고양이 소리 안 냈는데? 이상하네요. 아무튼 네. 네, 11시가 되면 6번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 6번째 사연에 되게 귀여운, 약간 웃기고 슬픈, 귀여운 그런 사연입니다. 귀여워요. 아, 손편지 10개씩 쓰는 거 안 힘드냐고요? 편지 쓰는 거는 사실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고 말도 많기 때문에 편지 이거 쓰는 거는 정말 뚝딱 써요. 뚝딱. 재밌게. 근데 문제는 스티커 붙이는 거예요. 꾸미는 게 너무 오래 걸려요. 일단 첫 번째, 꾸미는 자가 미감이 없음. 두 번째, 멀티가 안 됨. 스티커 붙이다가 갑자기 스티커 사고 싶어서 스티커 검색으로 이렇게 길이 틀어짐. 세 번째, 스티커를 못 찾음. 이게 제일 큽니다. 제가 스티커 갖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스티커 이렇게 모아놓은 박스가 크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내가 햄버거 스티커를 찾고 싶어. 근데 햄버거 스티커가 대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분명히 햄버거 스티커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막 찾다가 진짜 너무 새벽이 됩니다. 스티커도 많이 써가지고 또 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스티커 이제 어렸을 때 그 스티커 넣어놓는 거 말고 스티커를 붙여놓는 이런 북 같은 게 있었거든요. 책 같은 게 투명한 투명한 여기 뭐라고 하니? 투명한 종이? 투명한 이 공간에 이 책에 스티커를 붙여놓고 모으고 막 교환하는 그런 스티커 북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디서 사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스티커 북이라고 해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열심히 꾸며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혼내십시오. 아, 다이소 가면 있어? 가봐야겠다. 네. 그럼 6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이 사연은 꾸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꾸문. 돼지 꿈을 꾸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저도 돼지 꿈을 꾸고 재물이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살짝 아쉬웠던 꿈을 얘기해 볼까 해요. 꿈에서 저는 아주 넓고 푸른 잔디밭에 서 있었어요. 아기 돼지 한 마리가 제 앞으로 달려왔고 그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오고 있었죠. 그 귀여운 아기 돼지는 점프를 뛰며 저의 품속에 안겼어요. 그 뒤에 따라오던 사람들도 제 앞에 도착했죠. 제일 빨리 도착한 3명이 다들 자기한테 아기 돼지를 달라고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씩 각자의 사연을 들었고 그중 딱 한 사람에게 아기 돼지를 넘겨주고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로또, 연금 복권 여러 장을 샀답니다. 그때가 제가 한창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무슨 어떤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아마 실제 돈으로는 10만 원 정도 했을 다이아 1000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아, 이게 아기 돼지를 넘겨준 수고비구나. 아,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복권은 종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주지 않고 내가 아기 돼지를 가졌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동안 수십 번씩 하곤 했습니다. 혹시 만약 아기 돼지를 넘겨받는 꿈을 꾸셨던 분이 계신다면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혹시 로미분들 중에 없으신가요? 있다면 넘겨준 사람이 바로 저예요. 저! 노래는 아일릿의 It's Me 신청합니다. It's Me! 맛깔나는 선곡을 I'm the one, I'm your idol. 꾸준함이 좋아요. 나는 마치 loyal fan. 훔쳐봐요 fan account. 나는 원해 솔직함. 내가 되지만 보석함. 비싼 대책을 간 나인데 번잡하냐 동네 눈을 거기도 했네. Who's the voice on your 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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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your voice, who's the voice on your voice?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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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It's me.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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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n. It's me. Me. It's me. Hey, just say I'm your face. My. 수수방관 lecture why? 아, 노래 너무 신난다. 제 스타일이에요. 저 완전 막 이렇게 귀에 꽉 차는 노래 좋아해가지고 이 노래 이제 운동할 때, 런닝할 때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Who's the voice on your
It's me. It's me. Me. It's me. 저 하우스 장르 정말 좋아합니다. I'm your guys, who's your guys, I'm your guys. Who's your guys, I'm your guys. I'm your guys, who's your guys, I'm your guys. 강렬한 신나는 노래. 네, It's Me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네, 꿈에서 언젠가 아기 돼지를 넘겨받는 꿈을 꾸셨던 분이 계시다면 네, 꼭 댓글 남겨주시거나 위버스에 글 남겨주시거나 저희 회사에 메일을 쓰셔도 되고요. 재밌다. 아무튼 다음 7번째 사연. 이제 이 사연 포함하면 4개 정도, 4개 사연 남았네요. 7, 8, 9, 10. 네, 4개 남았습니다. 이 사연은 뭐랄까 이 광기가 느껴지는 이 사연자분의 말이 너무 웃겨서 와, 이거 진짜 광기가 지대로 느껴진다 싶어서 네, 채택해 보았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네, 7번째 사연 돌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님. 도란도란 덕분에 요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만 나이로 10대 학생입니다. 주제를 보고 내가 이상한 꿈을 꿨었나? 싶었는데 하나 있더라고요. 아마 2년, 3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제 방 선풍기는 콘센트 위치 때문에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으면 발 쪽에서부터 머리까지 바람을 보내는 방향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너무 더웠기 때문에 거꾸로 누워서 얼굴부터 선풍기 바람을 맞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누워서 있는데 잠이 안 와 한참을 뒤척이다가 드디어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위에 눌려버린 거예요. 가위 눌림을 자주 경험하는 편은 아닌데 아무튼 그날은 가위에 눌려버렸습니다.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방의 천장이 보였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에서는 귀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귀신이 저를 보며 아주 크게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끄럽다고 느껴질 정도로요. 맥박이 빨라지고 공포감을 느낄 때쯤 저는 생각해냈습니다. 이건 제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요. 아무래도 가위 눌림이란 의식은 반쯤 깨어있지만 운동신경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을 말하는 거고 이 긴급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극한의 공포심으로 의식을 깨우려 하는 제 무의식의 행동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위에 눌릴 때 귀신을 본다는 것을 생각해냈습니다. 또 저는 가끔씩 자각몽 관련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가위 눌린 상태에서 더 깊은 수면 단계로 진행되면 그때 선명한 자각몽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비명이 좀 시끄럽고 해서 그건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깼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잠에서 완전히 깬 후에도 비명이 계속 귀에 맴돌 정도였답니다. 그 이후로는 잠들다 말 때 생기는 가벼운 가위 눌림을 제외하면 가위에 눌린 기억은 없습니다. 엄청 스펙타클한 내용은 아니라서 결말이 좀 싱겁나 싶지만 혹시 가위 눌림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으시다면 또는 언젠가 가위 눌림 상황에서 무서운 일이 생긴다면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가위 눌림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지금 눈을 감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위 눌림 상황에서는 눈을 감아도 천장이나 주변 풍경이 보이거든요. 물리학과로서
귀신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리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리 DJ님. 노래는 러블리즈의 자각몽 신청합니다. 네. 뭐래, 노래 약간 무섭다. 아무튼 노래 좋다. 아니 이 사연을 읽는데 뭔가 이 궤도 선생님의 이 약간 잔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너무 제 스타일이네요. 이렇게 무섭게 설명하며 무섭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차분하게 설명을 하니까 또 유용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가위에 되게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평소에는 깊게 자서 그럴 일은 거의 없는데 이게 활동기, 엄청 바쁜 활동기나 그럴 때 바쁘고 좀 피곤할 때 가위에 눌리고, 제가 가위에 제일 자주 눌렸던 시기는 연습생 때예요. 연습생 들어가고 몇 달 동안 계속 가위 눌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막 귀신이 보인다거나 나온다거나 그런 거는 뭔가 이 가위가 자주 눌리긴 해도 저의 타고난 성격 자체가 느긋해서일까요? 이 저의 무의식은 가위 눌림 정도는 긴급 상황으로 취급해주지도 않은 건지 한 번도 그 상황을 타파하기 위한 귀신의 출현이라던가 그런 게 없었네요. 오히려 좋아. 네, 귀신이 나온 적은 없고 그냥 몸이 안 움직여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몇 달 동안 자면서 중간에 깼는데 몸이 안 움직이니까 처음에는 헐, 몸이 왜 안 움직이지? 막 하면서 처음에는 약간의 이 무서운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한두 번이어야지 원투데이냐고 몇 달 동안 계속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지나고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또 이러네, 또 언제까지 이럴 거니? 하면서 자면서 이제 막 요령이 생긴 거예요. 막 몸에 힘을 잔뜩 주면 가위가 풀린다거나 막 발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면 가위가 풀린다거나 이런 이 요령을 얻을 정도로 자주 가위에 눌리다 보니 이제는 실증이 나더라고요.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위 눌리면 정말 그 답답함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가. 정말 내가 그렇게 피곤했나 싶기도 하고. 차라리 꿈을 꾸지. 근데 뭐 비슷한 거겠죠. 아무래도 잠을 깊게 자지 못하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정신은 깼는데 몸이 깨어나지를 못한 그런 거니까요. 아무튼 네, 그러면 8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너무 더운데? 정말 덥다. 너무 더운데? 문을 열어봐라. 근데 열면 이제 래퍼 카니 씨의 파워 래핑이 들릴 수도 있다는 점. 네. 그렇습니다. 에어컨은 켜져 있는데 이 방음 룸? 방음 부스? 이 방음 부스에는 방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에어컨이 설치가 없어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서운 사연 읽자고요? 시원해지게. 좋습니다.
근데 8번째는 무서운 사연은 아니고요. 되게 신기하고 또 좋은 훈훈한 사연입니다. 네, 그러면 8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불운의 사나이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뉴비 로미입니다. 도란도란의 사연을 보내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저는 평소 꿈을 거의 안 꾸는 편인데 살면서 이상하게 기억에 남는 꿈을 3번 정도 꾼 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친한 회사 형이 나오는 꿈이었는데 큰 보아뱀이 나무 위에서 내려와 그 형을 칭칭 감는 꿈이었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게 태몽이라고 하더라고요. 속으로는 에이, 생판 남의 태몽을 내가 꾼다고? 싶어 그냥 웃어 넘겼는데 제 이야기를 들은 형이 장난삼아 검사해봤다가 진짜 임신 소식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아이 태명이 보아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번째 꿈은 다른 회사에서 파트너로 일하시던 분과 커피를 마시는 꿈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아기 돼지가 막 뛰어다니다가 그분 품에 안기는 내용이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아서 꿈 샀으니까 커피 사주세요 하며 농담했는데 혹시 또 태몽인가 싶어서 전에도 태몽을 꾼 적이 있었다 하며 같이 이야기해드렸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사모님이 진짜 임신하셨다는 걸 듣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아니,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비슷한 일이 생기니까 진짜 그런 게 있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몇 년 뒤에는 친한 친구에게서 아이를 낳았다는 연락이 오는 꿈을 꿨어요. 꿈에서는 제가 애기 옷까지 사주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친구의 셋째 임신 이야기를 들은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서 겸사겸사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안부만 묻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음날 친구한테서 너 귀신이다 라는 톡이 왔어요. 그날 밤에 예정일보다 무려 3주나 빨리 셋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로또 번호나 꿈에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그런 건 안 나오고 남의 태몽이나 출산 예지몽만 꾸네요. 그래도 제 인생에서 가장 신기했던 경험들이었고 세 집 모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돌리님의 태몽은 어떤 꿈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노래는 Say My Name 도희의 탑은 신청합니다. 근데 이 신청곡을 주실 때 제목을 Say My Name 도희의 키토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타분을 키토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타분 노래 가사에 키토가 반복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아마 제목을 키토라고 이제 착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로미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도희야 키토 너무 좋았어 하셨는데 네, 제목은 타분입니다. 아마 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분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근데 타분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음원이랑 유튜브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아니면 유튜브로 보면서 뮤비를 한 번 더 봐볼까? 아니야. 안 볼래. 네. 이거 맞겠지? 이게 최종 본이 맞겠지?
誰のせい僕らは仲いたってきっとそう何年だってきっとさよならとともに終わるだけなんて仕方がないよきっとおかえり아 이때 이뻤다고? 고마워요. 요즘에 머리를 어둡게 덮고 나서 뭔가 샤랄라떼 같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근데 지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또 밝아지고 있어서 곧 다시 또 덮으러 가야겠습니다. 그때 이루 와루 쏟아게犬は僕だ多分でしょ最終的な答えだよ저 단단토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녹음이 단단토 이게 약간 잘못 밴딩하면 약간 노래랑 안 어울리는 느낌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손안는 닿대기도 그道を歩くんだ仕方がないけどいつものように寝落ちた発音ほんま上手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발음이 좋다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ないことなんてさいくらでもあるんだきっと手を許し合えるわけじゃないからただ優しさの日々を辛い日々と呼んでしまったのなら戻れないから높다 나 이거 어떻게 했니? 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제 보컬 실력은 줄어들지 않아요 갑자기? 네. 에이 노래 너무 좋아 토미 언니가 이 노래 제가 그냥 녹음본 이제 데모처럼 나왔을 때 그 노래를 토미 언니가 먼저 들어봤는데 제 발음이 이제 좋아서 이 가사 전달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을 흘렸다고 한 그 전설의 노래입니다. 가사도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아무튼 네. 아 맞아. 제 태몽은 뭐였냐면 이 태몽을 저희 작은 고모가 꾸셨는데 고모가 꾼 꿈이 뭐냐면 할머니 집 앞에 엄청 큰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처럼 이렇게 물난리가 난 거예요. 막 물이 막 높게 막 파도처럼 일렁일렁 하고 있어서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아빠가 엄청 큰 거북이를 타고 와서는 고모한테 빨리 올라타라고 하더라고요. 빨리 올라타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꿈입니다. 아마 제가 그 큰 거북이가 아니었을까. 그 큰 거북이가 저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과연 내가 그 거북이일까? 아니면 내가 홍수일까? 그렇습니다. 거북이 오래 살겠다. 맞죠? 거북이는 장수의 상징이죠. 낄낄. 네. 아무튼 그러면 이제 9번째 사연. 벌써 9번째입니다. 댓글에 그거 들어봤어? 꿈속의 사람에게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말해보고 싶어도 제가 몰라서 말을 못해요. 꿈 꾸면 제가 바보가 됩니다. 몰라요. 전혀 몰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꿈을 알아차릴 일이 절대 없을 것 같아. 진짜 꿈속에서는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돼. 완전 단순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꿈에서 갑자기 물고기가 날아다녀도 와 물고기가 날아다니네 이렇게 됩니다. 네. 긁적긁적. 절대 이 자각할 일이 없을 것 같은 네. 성격상. 네, 그러면 9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이 사연은 무서운 사연이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신기하고 와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약간의 오싹오싹함은 있을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아까 그 사연자 돌님께서 네, 귀신은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던 거를 기억하면서 네, 그냥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들어봅시다. 도희야, 뒤에 누구야?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때는 군대 후반기 교육을 받던 시기였는데 저는 야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밤샘 근무라 새벽 순찰을 마치고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는데 갑자기 당직실 문이 열리더니 어떤 훈련병이 눈이 뒤집힌 채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정신 못 차려 라고 외치며 발작 증세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난 후 불침번 근무자에게 당시 정황을 들어보니 그 훈련병이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눈은 감고 양손은 벌린 채 같은 방에 자고 있던 사람들을 넘어다니며 배회하다가 붉은 치침등 바로 아래에 멈춰서서는 발작을 일으켰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입대 전부터 기묘한 꿈을 꿨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밤 아파트에서 계단을 계속 올라가는 꿈을 꿨는데 올라갈 때마다 어떤 할머니가 나와서 오지 마, 오지 말라니까 하면서 무섭게 호통을 치는 꿈을 매일 꿔서 잠도 잘 못 자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서 있다가 입대 직전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어머니가 놀라시면서 오래된 사진을 한 장 보여주셨는데 그 사진 속 얼굴은 꿈속에서 자신을 쫓아내던 그 할머니의 얼굴이었대요. 그 사진 속 할머니는 훈련병의 친할머니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훈련병은 태어나서 자신의 친할머니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대요. 여기까지고요. 노래는 자우림의 25, 21 신청합니다. 네. 되게 신기한 얘기죠. 아, 명곡이죠. 하나.
같던 노래 너무 좋은데? 바로 플레이리스트 너. 예. 아, 로미들 필력 너무 좋죠.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잘 쓰는지, 또 재밌는 이야기도 어떻게 이렇게 겪었는지 신기하고. 근데 또 나는 이렇게까지 못 쓰는데 이렇게 하고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수정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이제 재밌게 아주 그냥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써서 보내셔도 돼요. 제가 맛깔나게 읽어드릴 수 있습니다. 약간 MSG보다도 뭔가 이 약간의 이 도치법과 뭔가 이렇게 막 되게 그냥 재밌게 막 자신감이 막 넘친다 이건 아니지만 확실히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제 웃음 코드도 있다 보니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재밌게 느껴질 만한, 흥미롭게 느껴질 만한 이런 문장으로 바꿔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고 안 보내셔도 돼요. 네, 대화하는 거 넣으면 도리가 맛깔나게 읽어줘서 좋음. 저도 너무 재밌습니다. 언젠가 막 어렸을 때 그 만화 성우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 해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발음이 막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막 성우를 진지하게 꿈꿨던 건 아니지만 언젠가 해보고 싶은, 네. 나중에 그래서 세마넴 자컨으로 성우 체험 막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메이 언니랑 토미 언니는 그 일본에서 그 일본 어떤 만화 성우 해봤잖아요. 그거 더빙하는 거. 너무 귀엽더라. 무슨 고양이들 성우하는 거 귀엽더라. 잘해. 나중에 언젠가 성우 해보고 싶어요. 맞아, 포차즈 귀여워. 아, 맞아. 그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그 재중 PD님 영화 개봉하잖아요. 신사. 아마 일본에선 이미 개봉했었나? 했던 걸 알고 있는데 곧 6월 13일인가 개봉하더라고요. CGV에서. 아,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니까 무조건 보고 싶은데 영화 새로 나오면 보러 가고 싶은데 근데 그게 좀 호러물이래. 무서운 거. 그래서 좀 고민되는데 어떻게 이 무서움을 이겨내고 그럼에도 나의 이 취미를 지키러 갈 것인가? 네. 근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보러 가지 않을까요? 제가 영화 보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꾸덕꾸덕. 맞아, 살목지도 봤는데. 근데 살목지는 무서운 것도 무서운 건데 재밌었어요. 일단 마지막까지 너무 내용이 재미있었고. 네. 도희님은 슈퍼스타인데 볼 수 있는 건가요? 아우, 당연하죠. 저는 그냥 저는 마스크 벗고 다녀도 아무도 저를 찾을 수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그냥 홍대 막 걸어 다녀요. 아무도 몰라. 그냥 또박또박 걸어 다니고 추러스도 먹었다가 호떡도 먹었다가 모찌도 먹었다가
C집에 갔다가 그렇습니다. 홍대 가면 볼 수 있구나. 근데 저는 하루에 나가서 다 하고 오기 때문에 네, 날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쉬는 날에는 절대 화장을 안 해가지고 생얼이라 아마 마스크 이렇게 쓰고 모자 이렇게 쓰고 후드 집업 모자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 제 후드 집업 알죠? 돌돔 줄무늬 검정색 후드 집업 그거 보면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오늘 엄마가 서울 와가지고 제가 엄마 몰래 서프라이즈로 마중을 나갔는데 역으로 막 이렇게 그 기둥 뒤에서 숨어서 엄마를 놀래켜주려고 기다렸는데 저보다 엄마가 먼저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 돌돔, 이 후드 집업을 보고 야, 이 돌돔 하면서 엄마가 온 거예요. 너 언제까지 이거 입을래? 더워, 더워 하면서 엄마가 저를 먼저 찾았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와, 잠깐만. 덥다. 정말 더워요. 저또 맞대? 저또 맞대? 와, 시원해. 아, 시원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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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문 여니까 이 노이즈 너무 웃긴다. 그쵸? 확실히 시끄러워졌죠? 역시 문을 닫아야 돼. 잠깐 1분만 환기 좀 시키고 다시 돌아 마지막 사연 읽으러 갑시다. 뭔가 네니 언니 목소리가 들리는데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열심히 연습하고 일리 컴백 때 바다 이벤트 끝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컵라면 들고 있던 도희를 만나서 진짜 깜짝 놀랐어. 에? 저를 봤어요? 말도 안 돼. 나 몰랐는데. 진짜? 컵라면 들고 있으면 난데? 네, 멤버들 중에 아무래도 라면 중독은 저다 보니 컵라면을 들고 있으면 확실히 저예요. 저는 컵라면 걸어다니면서 그냥 먹거든요. 차에서도 먹고. 고수예요, 이제. 안 흘리고. 대박. 생각보다 자주 마주치는구나.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돌돔이 그 보풀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조만간 드라이를 맡기고 새로운 돌돔을 또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애는 아니겠지만 저는 그냥 스타일도 그냥 심플한 거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사도 새롭다는 느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무채색의 심플한 디자인 그냥 글자 프린팅만 몇 개 있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라 집업은 굳이 바람막이 바람막이는 집에 많이 있어. 아니 바람막이를 작년 가을에 입으려고 시켰는데 그게 이제 여름 끝날 때쯤에 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 UFO 시작할 때쯤에 도착을 했나? 그 택배가? 그래서 그래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네 옷장 신세가 된.
그렇습니다. 돌돔이 취향은 아니긴 한데 원래 스트라이프 자주 입구나. 무의식의 취향이었나봐요. 지구 한 바퀴를 돌고 왔나봐. 그랬나? 자, 이제 시원해졌으니까 문 닫고 다시 시작해볼까요? 요즘 애착 셔츠 잘 안 입더라. 아니요, 여전히 잘 입고 있는데 연습할 때 입어가지고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미가. 여전히 입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번째 사연인데요. 이 사연은 굉장히 웃긴 사연입니다. 재밌는 사연. 확실히 기억에 남겠다 싶은 사연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제가 이런 꿈 좀 꾸자. 평범하게 그냥 농사 짓는 꿈 이런 거 말고 이런 재밌는 꿈을 꾸자. 도희야, 너도 좀 상상력을 발휘해봐, 도희야. 아무튼 네, 그럼 10번째 사연 읽어볼까요? 은하수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은하수. 안녕하세요, 돌리님. 저는 매일 밤 수많은 꿈을 꾸지만 그 중에 어제 일처럼 생생하고 황당해서 혼자 피식피식 웃게 되는 인생 최대의 이상하고 재밌는 꿈이 있어 사연을 보냅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무려 조선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곤룡포를 포를 표라고 하네 자꾸. 잠시만요. 이거 번역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시 읽을게요. 번역이 항상 걱정돼. 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무려 조선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곤룡포를 멋지게 곤룡포? 나 곤룡포를 발음해본 적이 없다. 읽어본 적이 없다. 근데 소리내서 읽어본 적이 없어. 곤룡포? 이거 어떻게 읽니? 한국인이지만 읽어본 적 없는 단어다. 잠시만요. 바빠고 너가 읽어버렴. 내가 이 단어를 읽어본 적이 없어. 곤룡포. 어? 곤룡포. 곤룡포? 뭐? 곤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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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 곤룡포를 입으로 소리내서 말해본 적이 없어서 제 인생 처음 곤룡포 발음을 들어보신 여러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네, 번역 걱정이 돼서 다시 읽겠습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무려 조선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시 읽자. 오늘 발음을 왜 이렇게 틀리지? 도희야, 발음 연습 좀 하자. 몇 년 전 어느 날 밤, 저는 꿈속에서 무려 조선시대의 왕이 되었습니다. 곤룡포를 멋지게 차려입고 고풍스러운 왕자에 앉아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라고요. 웅장한 음악이 깔리며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수백 명의 대신들이 마당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성들에게 큰 가뭄이라도 든 줄 알고 저도 모르게 엄숙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체 무슨 큰일이 터졌기에 이리 조정을 시끄럽게 하는가? 어서 말해보거라! 그러자 누군가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소리치더라고요. 전하, 대역죄를 지었나이다. 소신이 엄선하여 고른 오늘의 야식 마라 떡볶이에서
중국 탕면과 분모자가 통째로 누락되었나이다.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요. 와, 이거 번역될까? 자, 부탁드립니다. 그 황당한 고백에 제가 멍하니 앉아있자 옆에 있던 자가 한술 더 뜨더군요. 뿐만이 아니옵니다, 전하. 지금 인스타그램 서버가 터져 스토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사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전하의 용안이 올라야 하거늘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통곡할 노릇이옵니다. 그 엄숙한 사극톤으로 마라떡볶이와 인스타그램을 논하는 대신들의 모습이 어찌나 진지한지 꿈속에 저는 너무나 심각해져서 당장 그 배달 라이더를 수배하고 인스타그램 서버를 고치거라! 라고 어명을 내리다가 그만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는데 천장을 보며 한 10분 동안 멍하게 웃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요즘 야식을 너무 많이 먹었나? 아니면 폰을 너무 열심히 봤나? 싶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마라떡볶이를 시켜 먹었답니다. 다른 꿈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잊어버리는데 이 꿈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꿈 중 하나예요. 노래는 이승기의 스마일 보이 신청합니다. 웃기죠? 아, 이 사연 보고 이거 오늘의 엔딩이다. 오늘의 엔딩 사연이다. 너무 웃기더라고. 나도 이런 재밌는 꿈 좀 꾸면 안 되나? 다들 재밌어하니까 제 꿈도 아닌데 기분이 좋네요. 저도 언젠가 이런 재밌는 꿈 꿔서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웃기네. 웃기네. 연기가 일품이에요? 감사합니다. 번역 잘 됐어요? 다행이다. 너무 재밌었죠? 역시 재미있는 주제일 것 같았어요. 그쵸? 사연 쓰는 것도 재밌죠? 역시 말하는 것도 너무 재밌다니까. 글 쓰고 막 이런 거. 저도 프롬에 막 얘기할 때 너무 재밌어요. 웃어봐 거품이야 개를 펴고 숨을 펴고 나를 봐 저는 영원히 함께해. 다음 주제를 이제 음식 꿀조합으로 할까봐요. 다음 주에 음식 꿀조합 하는데 이제 약간 루미들이 음식 꿀조합을 보내주면 이제 그거를 회사에서 정리를 해서 팔꿈치 부딪혔어. 아무튼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와, 이 조합 궁금한데? 아니면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싶은 거를 제가 몇 개 쏙쏙 골라가지고 이제 재료랑 준비를 해서 그날은 이제 보라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을 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팔꿈치 아픈걸? 아무튼 꿀조합
추천해주고 싶은데 나한테 꿀조합은 너무 돼지로운 것밖에 없다. 네, 괜찮아요. 재밌겠는데? 도희야, 물라면이라고 아니? 물라면? 물라면이 뭐야? 잠깐만, 지금 말하지 마요. 사연에 보내주세요. 아무튼 근데 잠깐만, 다음 주 월요일에 안 될 수도 있겠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일정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최대한 근데 뭐 음식 준비하는 게 확실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해서 준비 기간을 길게 두는 것도 오히려 좋을 수도 있긴 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저녁에 영통 팬싸가 있는데 영통 팬싸 끝나고도 좀 바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맞대. 뚜뚜뚜 뚜루루둠. 아니 제가 노래를 막 이제 제 연습용으로 막 노래를 열심히 찾아보는데 이제 어떤 분 플레이리스트에 제가 이제 그 중국어로 된 이 중화권의 노래를 한 번도 연습해보거나 들어보았던 적이 제대로 들어봤던 적이 없었는데 노래 하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노래가. 잠시만요. 들려드릴게요. 여기 있다. 아니야. 다음 주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대한 해야지.希望灯火有点醉，别离了你近了，没方法，我没办法把家乡的照明给你呀。泪坠落的心被你轻易就陷。So what you say？给个机会。谁能把你的心分为就像天黑，我也不怕会疲惫。那你的灰色我不退，像曾记着泪。我想念你，我和自己说过，爱你但说不出口，你说太美，所以是虚的了。爱你但说不出口，你说太美，所以是虚的了。爱你但说不出口。 네, 일단 1절만 들려드리면 이런 노래고 제목이 이게 한자 제목으로 나와 있진 않고 영어 제목인데 Hard to Say, Hard to Say 라는 노래고요. 그리고 가수분 이게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발음이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카렌 CC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철자를 말씀드리면 KARENCICI 입니다. 네, 노래 너무 좋아요. 댓글에 우리 글로벌 러미 분들이 든든하게 한자 제목까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래 좋아요. 이거 부드러운 노래. 뚜루뚜뚜. 요즘에 그 노래도 연습해 보려고
플레이리스트에 얼마 전에 넣은 게 있는데 Fall in Love Alone 이라는 Fall in Love Alone 스테이시 라이언 님의 Fall in Love Alone 이 노래 워낙 유명해가지고 I'm familiar, honey, I'm requited. I know you're gonna hold it sunny side it just like mine. It takes its sweet time. I've been trying to tap into the deep end, 'cause I don't really wanna lose a good friend, but I might find something divine. It's electric every time we touch. I've been living for this head rush, but sometimes it's too much. If we never try, how will we know, baby, how far this thing could go? Give me a sign if I'm on your mind. I don't wanna fall in love alone. 이 노래의 2절 끝부분쯤에 굉장히 어려운 이 테크닉이 나오는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와, 진짜 어렵겠는데 싶었어요. 어디지? 여기다. 와, 이거 들리세요? 너무 제가 이 노래를 샵 갈 때마다 이 노래를 진짜 연습해보고 싶어서 제가 근데 요즘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숙지 카피라도 하자 해가지고 샵 가는 길에 이 노래를 계속 들었는데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막막했는데 일단 이 노래 그 보컬 부분만 추출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걸 들으면서 제가 메모장에 대충 들리는 음만 제가 적어놔 봤는데 파, 레, 도, 레, 도, 시 플랫, 도, 레, 도, 라, 솔, 파, 시 플랫, 도, 솔, 시 플랫, 라, 솔, 파, 레, 도, 시 플랫, 도, 레, 시 플랫, 도, 시 플랫. 근데 뒤에서 세 번째인 시 플랫이 라로도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시 플랫이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둘 다 적어놨는데 아무튼 열심히 연습해서 언젠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진짜. 어려워.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고요. 네, 아무튼 오늘 재밌는 사연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저한테도 이제 수많은 로미 분들께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인사해볼까요, 여러분? 벌써 2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진짜 재밌었죠. 네,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FM 12.9 도희의 도란도란 DJ 도리 돌디였고요. 여러분 모두 제 수다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일주일 활기차게 잘 보내길 바라면서 인사드릴게요. 안녕. 안녕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오늘도 제 말, 저의 이 시끌시끌한 도란도란 수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랑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같이 나눠보아요. 다음 주에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하다 싶으면은 근데 잠깐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리한다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고 싶긴 한데 일단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무튼 다음 주에 더 재밌는 도란도란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파이팅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두 잘 자요. 다음 주에 보아요. 안녕.